빈출 지문집 48페이지 금지행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이게 상가 분양계약서는 제가 아까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죠? 상가 분양계약서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분양 관련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 자체가 탈세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상가 분양 대행을 하고 돈 많이 받아도 이거는 상가 분양 대행하는 거는 MGM 받는 거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했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53페이지 3번. 53페이지 중개보수 3번에 보면 1번, 2번은 했어요. 지난달에 했죠. 3번에 보면은 중개보수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54페이지 1번 문제를 보면 밑에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중개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군포에 사무소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으면 서울 아파트 중개도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55페이지 4번.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의 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는 돈,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합니다. 7번. 중개보수는 계약 체결했을 때 주는 게 아니라 잔금 치러야 준다고요.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를 때 준다.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1번 실비 보면은 실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가 부담한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2번에 있네요. 취득 의뢰인한테 받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의뢰인이 부담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 교육제도입니다. 맨 밑에 4번, 1번부터 3번은 이미 했습니다. 지난달에.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이나, 여기서 사원이라는 말은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임원 밑에 근무하는 평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실무교육 전부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60페이지 2번에 보면은 불기소 처분한 경우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의 포상금 받습니다. 3번 포상금은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시도가 아니라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1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 낸다고 했습니다.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회 보겠습니다. 협회 3번 65페이지 3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했죠. 암기 프린트 50번에 1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부 반드시 두어야 한다. 지부 지회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감독 보겠습니다. 지도 감독
70페이지에 보니까 70페이지 맨 위에 4번에 보니까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이.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업무정지는 2년이 아니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했죠.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72페이지 3번인데요. 3번. 72페이지 3번.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서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하죠? 3번 따라서 틀렸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한다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2번입니다.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가 아닌 걸 공개한 경우,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거, 왕따시키는 경우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없습니다. 행정형벌은. 그 다음에 3번 직접거래, 매무수거, 관직상투. 직접거래 3년에 3,000만 원이죠.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암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메뉴에 4번인데요. 부당한 표시 광고, 즉 존재하지 않는 중개상물을 광고한 경우, 허위 매물 올리는 경우, 가짜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리는 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확부모, 부가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확부모 할 때 부.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1번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도의사가 하는 것은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받지 아니한 경우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행정처분은 시도의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청문, 의견 진술 기회 줄 수 있죠. 자격 취소, 자격 정지와 관련해서.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 부분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77페이지까지 법령 부분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